6.25 길동이 인사드립니다. 충성! 오늘은 제16탄으로 메가더 장군 후 한강 방어선 시찰이 되겠습니다. 제16탄을 말씀드리기 전에 6.25 길동이가 저희 유튜브 운영에 대한 안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6.25 길동이 유튜브 방송은 6.25 전쟁만을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으며 가끔 바로바로 핫 이슈 코너에서는 우리나라 국방, 안보, 방산무기 관련 뉴스들을 그때그때 이슈가 될 때마다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6.25 전쟁만을 주제로 한 내용은 한국전쟁 종전이 1953년 7월 27일 종전되었지만 그 당시의 처절한 비극적 전쟁은 절대 잊지 말자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있으며 바로바로 핫 이슈 코너는 MZ세대나 여성분들께서도 관심 가질 만한 최신 내용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제6.25 길동이가 자부하는 것은 흥미 위주, 관심 위주만 끌기 위한 방송이 아닌 국방 안보에 관해서 지난 전쟁을 절대 잊지 말고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적 관심의 광장을 더욱더 넓게 펼치고자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특히 나라 지키는 천병으로서 밤낮 없이 하늘, 땅, 바다를 지키는 현역 장병들과 사관학교 생도, ROTC 후보생, 부사관 후보생들도 시간 날 때마다 제1탄부터 바로바로 핫 이슈를 포함해서 차근차근 들어보시면 또 다른 울림을 느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신청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격려 속에 6.25 길동이는 더욱더 열심히 방송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제16탄은 메가더 장군의 한강 방어선 시찰에 대한 내용으로 난세의 영웅이 난다는 옛말이 있듯이 우리 민족에게 메가더라는 영웅을 보내주어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찰떡궁합이 되어 풍전등화 같았던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구해낼 수 있었던 것에 길동이는 6.25 전쟁사를 다시 연구해 보면서 새삼 감사함을 느끼곤 합니다. 메가더 장군은 육군 대장으로 미 육군 참모총장직을 마지막으로 퇴역을 한 몸이지만 다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즉시 예비역신부로 미군에 재입대하여 필리핀의 최고위 군사 고문단장으로 부임하였는데 트루만 대통령이 다시 예비역에서 현역으로 복귀를 명령하고 계급은 예비역 육군 대장에서 현역 육군 원수로 명령하여 극동지역 총사령관으로 그러니까 다시 현역으로 복귀하게 된 것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정말 아슬아슬한 일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그의 회고록에서 밝힌 바와 같이 트루만 대통령이 해군과 공군만 지원하도록 하여 한국으로는 정말 이 전쟁을 막아낼 수 있을까? 비행기 안에서 별의별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첫째는 미국의 해군과 공군 투입만으로 충분한가? 둘째는 한국을 해군 공군과 중장비만 지원해 준다면 물밀듯이 북한군을 내려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는가? 이 두 가지 문점은 메가더 장군 자신이 1차 세계대전 때부터 수많은 전장 지역을 누비면서 경험했던 것에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현장을 직접 가서 찾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직접 한국 전장 상황을 직접 눈으로 가서 보고 결심하겠다는 생각으로 전격적으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메가더 장군이 수원 비행장에 도착하던 상황을 예무부 장관 임병직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온다기에 이 대통령, 무초대사, 드럼라이트 참사관 그리고 한국 강요 몇 명이 비행장으로 마중을 나갔다고 해요. 이때 이 대통령은 대전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무초대사가 직접 운전하는 차를 타고 왔는데 대통령의 얼굴은
모처럼 생기가 도는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메가더 장군 일행은 15명과 함께 비행장에 내려서 두 사람은 오랜 친구를 만난 듯 얼싸안으며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너무도 멋지게 보여서 지켜보는 이들도 눈물이 글썽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행이 비행장을 막 벗어나려고 차를 타려는데 몇 대의 북한군 야크기가 기총을 쏘아대면서 달려들었는데 이때 메가더 장군은 재빠르게 이 대통령을 안고 바로 옆 논두렁으로 첨벙 엎드려서 오른팔로 대통령 등 뒤를 감싸는 모습을 보며 역시 전투 프로다운 메가더 장군다움과 두 사람의 우위는 참 놀라울 정도로 보였다고 해요. 흙구덩이에 엎드려 있다가 일어났을 때 이승만 대통령의 양복은 엉망이 되어버렸지만 해맑게 웃는 이 대통령의 모습이 기억에 아직도 생생하다고 외무부 장관이 증언했습니다. 군대의 작전계획 수립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 수립 전에 부여받은 작전 임무 수행을 위해서 가장 먼저 실시해야 하는 것은 참모들을 대동하고 필히 현장을 직접 정찰한 후에 계획을 완성하여 하다라는 것이 군사교보문에 나와 있듯이 당시 메가더 장군은 맞은편 한강 쪽에서 적이 공행하기로 사격을 하면 맞을 수도 있는 충분한 거리인데도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현장을 시찰, 즉 정찰을 하는 것을 보고 정말 대단한 전략가요 전술가이며 요즘 말로 전투 프로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메가더 장군의 회고록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강 뚝으로 가고 있을 때 한국군은 폐색이 짙은 지친 모습으로 후퇴하고 있었으며 서울은 이미 적의 수중에 들어간 상태로 강 건너편의 서울은 여기저기에서 검은 연기를 내뿜고 있었으며 메가더 장군의 옆을 지나는 서울 시민의 모습은 문자 그대로 비극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서 있는 언덕 아래는 뿔뿔이 흩어져 후퇴하는 한국군 부대의 대열이 잇따랐고 부상병을 가득 실은 앰뷸런스가 지나가기도 했으며 주변의 처참한 광경에 악취가 더해지고 있었는데 도로마다 초라하고 먼지투성의 피난민 행렬이 넘쳐 흐르고 있었지만 그들은 누구 하나 슬퍼하거나 소리내어 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이런 파국을 태연히 받아들였던 자부심이 넘치는 그야말로 강인한 민족의 후손들 모습이라고 후에 말하기도 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피로 물들인 이 언덕 위에서 짧은 시간 동안이었지만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대륙 전체를 기필코 지켜내야 되겠다는 결심을 염두 판단으로 했다고 말합니다. 한강 방어선 정찰관 메가더 장군의 행보는 이러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이승만 대통령이 보는 앞에서 최병덕 참모총장에게 질문하였습니다. 한국군 육구참모총장 어떻게 하겠는가? 라고 물었는데 최병덕 참모총장은 200만 남한 청년들을 모조리 징집해서 훈련시키면 침략을 알아서 격퇴해 주겠습니다. 라고 동문서답, 즉 엉뚱한 대답을 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북한군이 포를 쏘아대고 한강을 건너오려 하고 있는데 이 숨가쁜 한강 방어전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언제 200만 남한 청년들을 모조리 징집해서 훈련을 시키고 다시 전방 전선으로 투입하겠다는 말인지 답답해서 메가더 장군의 얼굴을 보니까 다소 일그러지더라는 것입니다. 거기다 최병덕 참모총장은 영어를 거의 하지 못해서 통역을 하느라 대화가 계속 끊기고 또 끊기기 때문에 참으로 답답했다고 합니다. 메가더 장군은 옆에 있던 그의 참모 알몬드 소장에게 귓속말로 이렇게 속삭였다고 그래요. 야, 저 인간 정말 구제불능이야 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메가더 장군은 그 자리에서 최병덕 장군을 크게 칭찬을 하며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에 이승만 대통령에게는 최병덕 참모총장을 어쨌든 간에 보직임시키라는 요구를 했다고 해요. 이에 이승만 대통령은 다음날 아침 기상을 하자마자 최병덕 소장을 참모총장직에서 보직해임, 정일곤 소장을 육군 참모총장으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최병덕 장군과 정일권 장군의 관계는 두 분은 사인지간에 아주 절친의 관계였는데 이 내용은 다음 기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한강 방어선 시찰 중에 인천 상륙작전을 구상했다고 회고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한강 방어선 시찰 중 바로 옆 참호 속의 병사에게 다가가서 몇 마디를 질문하면서 아마도 인천 상륙작전을 결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만 한군 병사와의 대화 몇 마디를 소개할까 합니다. 자네는 언제까지 그 호 속에서 있을 것인가? 예! 군인이란 명령에 따를 뿐입니다. 저희 직속 상관으로부터 철수하라는 명령이 있을 때까지는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오, 대단히 장하군. 자네 말고도 다 같은 생각인가?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맨주먹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저그 탱크와 대포를 까부술 수 있는 무기와 탄약을 주십시오. 이 말을 듣더니 메가더 장군은 통역장고에게 이런 말을 병사에게 통역해주라고 말하더랍니다. 통역장교, 이 씩씩하고 훌륭한 병사에게 전해주시오. 내가 도쿄로 돌아가는 즉시 미국 지원을 보낼 테니 그때까지 용기 잃지 말고 잘 싸우라고 말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입니까? 이렇게 심장 뜨겁게 대답한 병사의 이야기는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국군 병사였던 신동수옹이라는 분이었는데 2004년도에 부산의 육군 군수사령부 초빙강연시 본인이 직접 이 실화를 말하는 것을 강연에 참석했던 당시의 사람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의 참전 결정으로 한반도 전쟁 양상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즉 김일성이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고 봐야죠. 메가더 장군은 6월 30일 지상군 투입이 결정되자 지체 없이 미 8군 사령관 워커 중장에게 미 24사단을 파견토록 명령을 했고 미 8군 사령관은 미 24사단장 윌리엄 딘 소장에게 우선 1기 대대를 7월 1일까지 한국으로 보내라 해서 딘 장군은 21년대 1대대 스미스 중령의 대대를 일본 이다츠케 비행장을 이륙해서 7월 1일 08시 45분에 부산항에 도착을 했으며 그날 밤 20시에 부산을 출발한 스미스 대대는 7월 2일 08시에 대전에 도착해서 처치 준장으로부터 상황 설명을 자세히 듣고 오산 북방 중미령을 지형 정찰했으나 7월 5일 중미령에서 한강을 건너와 남으로 내려오는 기세 등등한 북한군의 선두부대와 첫 전투를 한국 도착 만 4일 만에 싸운 것입니다. 이때 전투 결과는 어땠을까요? 스미스 대대는 당시에 첨단 무기와 포병 등 중무장한 부대로서 북한군쯤이야 하는 얕잡아본 생각이 있었답니다. 그러나 중무령 전투에 스미스 중령의 부대는 대대원 440명 중 자그마치 사망 실종이 150명이나 되며 야포를 포함한 모든 중앙기를 피탈당하는 참패를 당했습니다. 당시는 산속의 고갯길밖에 안 되는 아주 산속이었는데 지금은 경기도 오산시의 중심지역으로서 경기대로 742번지 중심지에 오산 중미령 평화공원이라는 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투 역사를 담은 기념탑만 아직도 덩그러니 서 있을 뿐입니다. 구독자님 여러분, 다음 제17탄에서는 미 제24사단의 용전기와 우리 군의 한강 방어선 전투에 대해 한 번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6.25 길동이는 오늘 이만 물러갑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충성!